네, 10시 투자전략실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이슈로 종목 찾기 오늘도 세 분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의 이동근 부장 스튜디오 나와 계시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현 차장과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10시 투자전략실 오늘 만나볼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막 오른 중국 양회 진짜 수혜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 양회가 오늘 개막을 하죠. 세 분이 예상해 주신 업종과 종목 한 줄 의견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송동현 대표 메타버스 관련주를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이동근 부장님은요. 중국의 양회 포인트를 살펴라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근영 차장은 리플레이션 플레이는 이어진다라는 의견입니다. 한 분 한 분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송동현 대표 중국 양회로 시작을 해서 메타버스 까지 갔습니다. 뭐 AI나 IT 등 첨단 산업이 뭐 이번 중국 양회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중국 양회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정치나 이제 경제 부분에 향후에 어떠한 부분에서 투자를 좀 더 집행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중국의 경제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나가는 그런 회의라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일단 반도체라든지 뭐 전기 전자 분야 그리고 좀 신성장 산업으로 분류가 받는 4차 산업 관련된 부류라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산업들이 많잖아요. 뭐 AI라든지 뭐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등등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여러 산업에 대한 부양을 그 기술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미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자꾸 이제 중국을 경계를 하면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이제 기술 자립이라고 하죠. 기술 자립을 통해서 현재 기술 쪽에 R&D에 대한 분야를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양회에서도 역시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술 강국의 도약을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현재로서의 이러한 산업 분야에 관련된 이슈와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의 뭐 다른 부분들은 바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겁니다. 내수 진작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꾸 이제 집 밖에 가기가 어려운데 물론 중국은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됐지만 집 안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제 육성을 볼 수 있도록 육성하는 정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한령 해제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이 이 때문이라 볼 수가 있겠고 워낙 K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많다 보니까 중국 역시도 지금 서서히 개방이 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에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 일부 좀 반영이 서서히 되는 것 같아요. 엑소 멤버가 주연인 영화 뭐 개봉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K 콘텐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관련된 산업 이런 부분들도 좀 중점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제 정책 내에서 뭐 내수 정책이 주로 포함이 되겠지만 그 외에도 신기술과 관련된 정책과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로까지 좀 확장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이동근 부장님은 그러면은 이번 이 양회에서 우리가 키워드로 봐야 할 부분 뭐라고 보실까요? 뭐 이제 양회의 이번 이제 중점 주제를 들자면은 역시 내수 시장의 확대와 혁신 주도 성장으로 좀 집약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뭐 내수 시장 확대는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특히 네. 이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터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경제가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내수입니다. 중국이 그동안의 어떤 그 경제 정책이 주로 이제 외부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어떤 그 이제 뭔가 그 해외를 통한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내수 쪽에 이제 다시 중심을 두는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쌍수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역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앞에서 이제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역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기술의 자립이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뭐 미국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뭔가 이제 중국과 좀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예상들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갈 길은 멀거든요. 네. 더군다나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에 집중을 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고립을 시키고
이런 쪽으로 자꾸 뭔가 이런 이벤트들을 만들고 이슈들을 만들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의 자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이번 양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또 하나 기대되는 부분들은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이미. 물론 이게 아직까지 먼 기간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양회를 통해서 이런 쪽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정책은 상당히 부각이 될 겁니다.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런 쪽의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등한시했고 좀 후순위로 밀어놨는데 이제는 이러한 어떤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어떻게 보면 양회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로 보면은 전 역시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친환경 정책이라든가 이게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네. 이런 쪽의 섹터들이 역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양회 때 좀 주가가 이제 어떤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역시 중국과는 소비주들이에요. 어제도 이제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이슈 여기에 이제 중국의 양회까지 겹쳐지면서 소비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랐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런 양회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소비주들도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내수 정책이라든지 기술 자립 키워드로 꼽아주셨고 여기에 이제 중국의 탄소 중립 목표로 인해 신재생 관련주들도 봐야 한다라고 또 추가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키워드를 각각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양회 전에 중국 측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예고를 했었고 최근에 또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성과를 또 가시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박근영 차장님 이번 양회에서 포인트로 보시는 부분으로 업종은 어떤 걸 좀 찾으셨을까요? 네, 어차피 지금 양회의 중점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혁신주도 성장과 내수 부양책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올해 전국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양회에서 설정한 2021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의 평균은 대략 7%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목표치가 설정됐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다소 기대를 하회하는 수준이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강조된 쌍순환 정책의 방향성,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를 통한 내수 시장 확대를 고려해 본다면 아마 중국 정부가 올해 정책을 긴축으로 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아직은 평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목표치가 보수적으로 제시된 이유가 그만큼 증시나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 과열에 대한 정부의 우려감이 깊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정책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선제적으로 시장에 던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업종을 말씀드리자면 중장기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내수 소비 부양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수 소비 강화는 주식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IT 섹터가 강세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소재지를 중심으로 중국 내수 소비 업종에 대한 시장 관심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 등 소재 업종을 중심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IT, 화학, 자동차 등 경기 민감 업종 그리고 디플레이션의 강세가 이어질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환경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정도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등이 상당히 강세가 이루어진다면 소재 관련된 구리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구리 수요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이기 때문에 구리 수요에 대한 증가에 따라서 구리에 대한 강세 이어질 수 있겠고요. 또한 탄소 중립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섹터 중에서는 철강 섹터도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녹색 금융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ESG 열풍에 맞추어서 ESG 관련된 펀드가 운용되는 부분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고요. 또한 하나 핵심적으로 지금 빠뜨린 부분이 뭐냐면 고령화에 대한 인구 정책입니다. 인구 정책은 올해 양회에서 가장 기대되는 발표로 볼 수 있겠는데 동북 삼성 지역의 전면적인 산화 제한 폐지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국의 산화 제한 폐지 관련된 수혜주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얘기를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일단 소비주, 경기 민감주, 신재생 에너지 무조건 봐야 될 것 같고 박근영 차장님께서는 여기에 산화 제한 폐지로 또 관련 소비주들까지 보자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종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송동현 대표 중국 양회라는 이슈로 메타버스까지 연결고리를 찾아줬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근히 또 파생이 되는 쪽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종목으로는 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테마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좀 안정적이면서도 좀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빅히트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히트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탄소년단 관련된 기업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지금은 IT 회사로 조금씩 변신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빅히트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BNX라고 해서 이 위버스라고 합니다. 위버스는 이제 세계 최대 팬 플랫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4,1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한 상황이고, 네이버가 이제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네이버가 4,100억을 투자를 하면서 네이버와 빅히트의 어떤 협업,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서로 엔터 기업끼리 서로 또 교차 투자를 하면서 이 팬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빅히트 같은 경우는 또 IT 엔지니어들을 대거 현재 지금 채용을 하면서 이 위버스 팬 플랫폼을 통한 이 그 가상현실, AR, VR 같은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이제 많은 팬들의 이제 다양한 어떤 접속 효과라든지, 그리고 가상현실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환경을 구현을 하면서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여러 유명한 그 가수들이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공연을 막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들만 몇억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부가가치라든지 수익성이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시작점에 있는 만큼 특히 이제 글로벌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이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의 어떤 성장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들고 싶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 방탄소년단이 중국에서 물론 좀 부정적인 팬들도 많지만 환호하는 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더군다나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화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빅히트의 어떤 성장세가 아주 크게 점쳐진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그리고 엔터주드가 한한령 해제가 좀 풀리면서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호재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빅히트를 현재 시점에서 한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빅히트 말고 한 종목 더 있잖아요. 네, 이제 네. 비슷한 이제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알체라라는 종목입니다. 알체라 같은 경우 어제 이제 급등을 했죠. 알체라도 이제 AI 솔루션 프로그램을 현재 만들고 있는 회사라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최대 그 AI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체라 같은 경우는 이 스노우라고 아시죠? 카메라, 이제 그 네이버에서 만든 카메라인데, 그 이 어플이죠. 네, 스노우 어플이죠. 스노우 어플을 이제 최대 주주로 갖고 있는 이 회사가 바로 이제 알체라입니다. 역시나 이 AI, VR을 접목시켜서 스노우 카메라가 다양한 형태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뭐 동물 그림을 가지고 뭐 카메라를 찍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보여지면서, 더군다나 이제 AR, VR로 가상현실로 넓혀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알체라의 이런 AI 솔루션 기업들 같은 경우도 현재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는 빅히트와 더불어 오늘 알체라라는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서 이제 이동근 부장님이 뭐 친환경 쪽과 내수 쪽을 키워드로 꼽아 주셨는데,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이제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이제 뭐 일맥상통한 내용이고요. 먼저 네. OCI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OCI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태양광 그 원재료로 하시는 폴리실리콘 전문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소식이 있었냐면은 중국의 그 태양광 기업인 론지 솔라하고 9,300억 원 규모의 그 대규모 폴리실리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론지라는 회사는 글로벌 그 태양광 웨이퍼 1위 업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제 그 비중이 큰 이런 업체에다가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대규모에 맺었다는 부분들. 중국이 이제 2020년에 48기가와트의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고효율 태양 전지에 대한 수요를 점점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에서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이제 그 태양광, 폴리실리콘 공급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CI 제품을 선택을 했다는 부분은 OCI의 어떤 그 고효율 모노웨이퍼 폴리실리콘에 대한 어떤 이런 기술력을 공급 능력 및 기술력을 갖다 인정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OCI한테는 굉장히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은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산업 구조가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가격 불균형, 만성 적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수급 개선으로 인해서 어떤 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실적이 아마 올해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가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OCI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또 소비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역시 아모레퍼시픽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무엇보다도 중국 관련해서 설화수 매출의 성장세를 높이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설화수는 아시겠지만 이제 프리미엄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제품의 포트폴리오 구성상으로 봤을 때 럭셔리 브랜드가 이제 비중을 높이 차지하면서 이런 그 영업이익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향후 어떤 아모레퍼시픽의 투자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OCI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하면서 좀 변화의 움직임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 좀 저는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닐까요, 부장님? 어때요? 사실 이제 과거의 주가를 보시면은 이게 오랫동안 좀 장기적으로 좀 눌려 있었어요, 주가가. 아시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2, 3년 동안 적자가 계속됐었고 그 수급 구조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서히 탈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 계속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영 차장님의 종목 들어볼게요. 네, 탄소 중립 선언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그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탄소 관련, 철강 관련된 그 어떤 공장을 팹을 이제 폐쇄를 하려면 새롭게 이제 그 신규 팹을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요. 신규 팹은 결국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팹을 없애야만이 새로운 신규 팹을 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팹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몇 년간의 그 갭이 생기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탄소 중립 선언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철강 가격의 반등세가 뚜렷하게 나오는 구간입니다. 중국 유통시장에서 열연의 가격이 2월 24일 톤당 4,904위안으로 지난 춘절 연휴 직전보다 7.1% 상승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톤당 5,058억 위안의 고점에서 연휴까지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시 반등을 준 거고요. 같은 기간 냉연과 후판, 철극의 가격도 각각 4.6%와 7.1%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철강석 가격은 2월 24일 톤당 171.8달러로 2020년 12월 20일에 기록한 전고점인 톤당 175.2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주요 글로벌 철강 기업의 주가 동반 상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한 주간 보면 중국 내 철강 업종들이 약 20%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 보신 철강의 주가가 26.7%나 올랐고요. 미국의 뉴코 같은 경우는 18.4%, 일본의 니폰 스틸도 18.4% 급등했습니다. 포스코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는데 철강 가격과 함께 실적 개선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리튬 관련된 호수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 실물 경기 회복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철강 업황에 긍정적인 환경을 나타내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제 중국 정부가 탄소 저감을 위해서 올해 중국에서 조강 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큰 모멘텀을 볼 수 있습니다. 철강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포스코의 탄소광 평균 판매 단가가 지난 2020년 4분기 67만 9천 원 정도 수준에서 21년 1분기에 73만 3천 원 그리고 2분기에는 77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로써 이제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약 1조 1천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5분기 만에 1조 원대를 회복하면서 2분기에는 이어서 1조 1,750억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풍산인데요. 말씀드렸던 그 태양광이나 풍력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면 구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풍산의 수혜가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이 9,00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 50% 수요에 달하는 글로벌 최대 수요국인 중국의 태양광과 풍력의 신재생 에너지 대규모 투자 때문에 구리 수요는 좀 더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구리 변동에 따라서 신동 부분과 연결해서 PMX의 그 메탈 게인으로 인해서 이익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풍산이 구리 관련주로서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 수요가 상당히
상당히 급증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내연 기관차에 대비 전기차의 구리 사용량도 약 4배에서 10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내 전기차 비중 확대도 구리 수요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페루가 2월 말까지 락다운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남미 광산들의 생산 차질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풍산이 최근에 올해 별도 기준 가이던스로 매출액이 약 2조 2,2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을 1,100억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 올해 구리 가격을 톤당 7,500달러로 가정한 보수적인 추정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구리 가격은 사상 최고치였던 2011년 2월에 톤당 1,500달러 이상으로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풍산의 주가가 당시에 52,600원까지 상승한 바가 있다고 본다면 풍산은 아직까지도 전평가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일부 이제 그 산하 제한 폐지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 제로투7이 눈에 보입니다. 국내와 중국 화장품 시장의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선호도도 상당히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중비책이라는 그 브랜드가 국내 유아용품 시장에서 화장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도 1% 성장에 그치는 반면 제로투7의 공중비책 시장 규모가 38%나 급증 확대됐습니다. 중국 수출 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만약에 동북 삼성 지역의 전면적인 산하 제한 폐지가 된다면 아마 제로투7이라든지 뭐 아가방 이런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2019년 면세 매출이 110% 성장하면서 수출이 6배 이상 증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동 지역에 국한되어 있던 판매 채널을 2020년 3월에 화중과 화남 지역으로 채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인지도가 상당히 강화되면서 제로투7의 어떤 그 수혜는 상당히 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오른 양회를 맞이해서 저희가 진짜 수혜주를 찾아봤는데 오늘 세 분이 다 각각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을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딱 탑픽으로 꼽는 한 종목만 빠르게 얘기 듣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송종현 대표.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빅히트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동근 부장님은요? 예, OCI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근영 차장님은요? 네, 포스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종목 얘기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